우리 국회처럼 네. 본 회의장에 들어갈 때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 들어갑니다. 아. 그 비서를 수행을 못하고 그래요, 사실은. 네. 그래서 거기에 비서라든가 수행원들을 많이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단상에 서야 되고 네. 또 이렇게 하거든요. 아하. 근데 그걸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런 실수는 안 해서 천만 다행이고 네, 네. 그래서 메시지를 제가 유념해서 여러 번 봤더니 음. 너무나 좀 평이하고 사실 이번에 메시지는 자유와 연대였습니다. 자유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와 네. 연대를 해서 뭐 세계를 자유롭게 하겠다 또는 네. 세계를 하겠다는 건데 그 메시지가 시대 변화에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참석하신 분들은 별로 울림이 없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 보십시오. 인플레이 감축법 이런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 네. 미국에 대한 모든 자국 이기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다자주의로 가는 것보다 옛날에는 미국이 같이 살자 해서 여러 나라와 같이 해서 무역도 여러 가지 똑같은 특혜를 주면 똑같이 했는데 지금 오로지 미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경향인데 네. 자유진영, 자유 가치를 같이 하는 연대라는 거는 다자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 나라와 연대해서 하겠다. 네. 그럼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 나라들은 미국이 저러니까 우리도 자국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별로 울림이 없는 것인 메시지고 또 이런 메시지는 총괄적으로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나 네. 북한의 비핵화 이런 것이 우리는 절실한데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게 좀 부족했다. 예, 직접적으로 한반도나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유엔 총회나 국제사회에 나갔을 때는 네. 대한민국 사항을 설명하고 북한 사항을 설명해서 한반도를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의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애매하게 뭐 핵 이렇게 썼는데 직접 언급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정도는 네. 유엔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이 내는 것이고 대부분 국가들은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자국에 관계된 걸 꼭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왜 그런 걸 그 메시지를 못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좀. 문재인 대통령과도 많이 비교가 돼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항상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그때는 주로 하도가 핵심 메시지가 평화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랬죠. 한반도의 평화,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 체제를 만들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야 네. 동북아의 평화가 오고 세계 평화가 온다는 것들을 여러 정상들에게 설득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세계적인 여론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유엔 연설이라고 하면 네. 우리의 이제 가치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자유와 연대를 통해서 국제사회 대한민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는 필요하겠지만 네, 한반도 문제, 북핵 비핵화 문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아쉬운 네.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서는 예. 다른 정상들은 한반도 사항을 좀 설명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국제회의도 현직에 있을 때나 국회의원 때도 간혹 갑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다른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내도 대부분 나라에서는 그거부터 묻습니다. 북한 상황,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국제사회 하더라도 뭐 자유와 연대 메시지 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총괄적으로 내고 또 후반부든 전반부든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된 네. 또는 한반도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것들을 못 낸 것이 아쉬운 것이죠.